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파산 관제인 변호사님이 유튜브에서 설명하신 내용인데, 이게 상속재산 파산이랑 상속인 개인 파산이 동시에 진행되는, 좀 복잡하죠?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입니다. 그렇죠. 돌아가신 분 빚이랑 재산 문제, 그러니까 상속재산 파산이죠. 그리고 그걸 물려받을 상속인 이분의 개인빚 문제, 개인 파산. 이게 막 겹쳤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 경험담을 통해 알아보는 거죠. 맞습니다.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정 승인하면 그냥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 갚고 내 재산이랑은 딱 분리된다.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, 그게 일반적인 이해이긴 한데요. 오늘 사례를 보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핵심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? 빚이 있는 분이 돌아가셨고 재산은 뭐 조금 남았어요. 그럼 이제 상속인들은 보통 자기한테 빚 넘어오는 거 막으려고 한정 승인을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니까요. 그게 일단 첫 단계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법 조항, 그 영상에서 435조라고 언급됐던데요. 이게 등장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법 435조가 핵심인데요. 이게 뭐냐면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랑 또 상속인 개인의 파산 절차, 이게 동시에 진행될 때요. 그 고인에게 돈 빌려줬던 상속 채권자 있죠. 이 사람이 양쪽 파산 절차 모두의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아, 양쪽 다요?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법원이 그럼 이 두 절차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할 거냐 이 문제죠. 그 변호사님이 직접 겪으신 사례가 아주 딱 들어맞던데요. 남편분이 사업 빚이랑 재산을 좀 남기고 돌아가셨고 네. 자녀들은 상속 포기했고 아내분이 한정 승인을 하신 거죠. 네,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절차인데 문제는 이 아내분도 개인 빚이 좀 많으셨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가신 다음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된 거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예전에 의정부 관할에서 남편 재산에 대해 한정 승인만 했지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안 했던 상태라는 거예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거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딱 발생한 건데요. 아내분의 개인 파산을 담당했던 서울회생법원 판사님이 보시기에 한정 승인만으로는 이게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해서 상속 채권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좀 부족하다.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. 아, 한정 승인만으로 부족하다. 네. 그러니까 법조항 그 435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냥 당사자가 한정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선고라는 걸 내려서 아예 별도의 재산 주머니로 딱 분리해서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아니 근데 그냥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한정 승인했으면 된 거 아닌가? 왜 꼭 법원이 나서서 파산 선고까지 해야 한다고 본 걸까요? 좀 궁금한데요. 그게 이제 상속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달라요. 한정 승인만 돼 있으면 상속인이 그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지 사실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. 뭐 자기 개인 재산이랑 섞일 위험도 있고. 아, 관리의 투명성 문제. 을 딱 맡아서 투명하게 청산하고 채권자들한테 순서대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절차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. 채권자 보호랑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군요. 네, 그런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? 파산 절차가 두 개나 막 꼬인 거잖아요. 서울에선 개인 파산, 의정부 쪽엔 상속재산 문제가 남아있고. 네, 그래서 그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님이 영상 속 주인공이시죠. 그분이 이제 나서서 해결을 하신 건데요. 아내분의 개인 파산은 서울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. 동시에 별도로 그 남편분 주소지였던 의정부 지법원에다가 남편 명의의 상속재산 파산을 또 신청한 겁니다. 아, 별도로 신청을 또 했군요. 네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재단 하나, 그리고 아내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재단 하나,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주머니가 만들어진 거죠. 각각 별도로 관리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렇게 두 개의 파산 절차가 따로 돌아갔다는 게 채권자들한테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혹시 양쪽에서 다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원칙적으로는요,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, 그리고 상속인 개인 파산 절차, 이 양쪽 모두의 자기 채권 전액을 신고하고
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오, 양쪽 다요? 그럼 유리한 거 아닌가요?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. 만약에 한쪽 절차에서 배당금을 일부라도 받았다. 예를 들어 상속재산 파산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면요. 다른 쪽 절차, 즉 상속인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원래 자기 채권액에서 그 1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하, 그러니까 총 받는 돈이 원래 자기 채권액을 넘을 수는 없다. 이중으로 받는 건 안 된다. 이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양쪽에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넘지 못하게 막는 거죠. 이게 뭐 기업 파산에서 보증인이 있을 때 적용되는 현존액주의랑은 좀 다른 방식인데 아무튼 이중 변제를 방지해서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낮추려는 겁니다. 네, 이해했습니다. 복잡하긴 한데 나름 공평성을 위한 장치네요. 네, 그렇죠.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 그리고 이중 변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적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본 핵심은 상속재산 파산이랑 상속인 개인 파산이 겹칠 때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단순 한정 승인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명확한 분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속재산 파산 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, 이걸 실제 사례로 확인한 거죠.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이 변호사님 경험담 덕분에 와, 정말 상속이랑 파산, 이 까다로운 문제가 얽혔을 때 법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동하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한정 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 선고, 이 둘의 차이점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. 네,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영상 속 변호사님도 이런 동시진행 사건이 흔치는 않지만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법적 절차가 막 얽히는 상황에 놓인 채권자나 상속인 입장에서 볼 때요. 혹시 이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뭐 예를 들면 절차를 좀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, 그러네요. 절차 간소화나 효율화,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오늘 심도 깊은 설명 감사했습니다.